네, 2025년 6월 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하루를 보낸 느낌 어떠십니까? 국민을 내세워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전광석과 같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게 발견됩니다. 이재명 방탄을 우선시하는 사상 최대의 권력의 돌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 앞서서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고 방명록에 썼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 주권자가 국민이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노예입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되죠.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나라를 만드는 건 국민입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말인데, 문제는 이 국민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말은 국민 주권 정부이지만 사실은 특정 세력 정부, 좌파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대선 있기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것,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 이건 뭐 인구가, 유권자가 늘어났죠. 18세로 선거권을 낮췄으니 최다 득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었고, 국회는 170석, 그 다음에 친야 성향을 합치면 193석으로 봐야 되죠. 울산에 있던 국힘당 의원이 하나 또 옮겨갔으니까. 뭐 지금 국힘당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2명을 지난번에 보류시킨 거를 대통령 몫으로 임명해버리면 헌재도 절대 다수가 민주당계가 되면서 헌재도 협력하는 세력이 되고, 대법원도 이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저게 통과되면 법원도 완전히 장악됩니다. 국회에 이어서, 행정부에 이어서, 행정부는 이제 장차관들, 김민석 총리부터 쫙 장관을 바꿔나가면 바로 장악될 거고, 차관 바꾸면 장악될 거고, 사법부 장악될 거고, 헌재도 금방 장악될 거고, 네. 사상 최대로 강력한 정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가 이러했나요? 대한민국 건국했을 때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정부는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권력은 대통령이 있다 뿐이지 사실은 의원내각제 국가였기 때문에 총리한테 있었죠.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강력한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5.16 직후에 박정희 소장이 이 정도 권력을 가졌었겠죠. 12.12 직후에 전두환 소장도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버금가는 권력이 등장합니다. 이 세력이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박정희는 바로 조국 군대화를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산업화로 이끌었습니다. 전두환은 그때 혼란을 잠재우면서 풀어진 기강을 닦으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죠. 흑자 경제를 만들고. 네.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할지, 아니면은 내란 세력 심판이 가장 중요하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내란몰이에 최선을 다할지,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엄청난 사정 적폐 수사가 이루어지죠. 칼을 휘두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리박스쿨.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역사 지킴인데, 여기에서는 이승만의 이, 박정희의 박 따서 리박스쿨이라고 약칭하는 모양이에요. 2017년 생겨난 단체인데 역사교육 단체죠. 여기에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자격증을 지급하는데, 그걸 미끼로 자유손가락 부대, 자손군이라고 약칭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김문수 국힘당 후보를 위한 댓글 공작을 했다라고 해서 이걸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뭐 내란 세력인 것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지금 즉각적으로 경찰이 리박스쿨 대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장단을 맞춰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 이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이었는데 해촉을 했답니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저도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해경, 경찰 제 전공으로 가는 분야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냥 자문위원 해갖고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즉각적으로 해촉했다. 참 치사한 거죠. 네, 이렇게 국민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다른 국민들은 촥촥촥 쳐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합참의장으로부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았죠. 집에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 그때 3군 참모총장하고 합참의장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엄을 했기 때문인가요?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확대된 자리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국가 원수를 하는 게 그게 공화정이에요. 근데 전시가 되게 되면 대통령이 모든 통수권을 행사하죠. 근데 전시가 아닐 때는 다른 업무도 해야 되니까 그걸 국방부 장관한테 맡겨놓고 있는 건데 그래서 통수권자 대한민국 최고사령관으로서 합참의장, 상군총장이 보필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취임식을 했습니다. 대신에 취임식을 끝내고 나서는 국회에서 일하는 노동자, 방호 직원들을 만나 격려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국민이 맞죠. 그리고 젊은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인 천하람 씨를 만났습니다. 야당 대표들이 다 젊으니까 앞으로 정치하기 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필기 도구 제공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왜 하는지 압니다. 이재명한테도 꽤 많은 술사들이 붙어있죠. 즉 집안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렀던 용산 대통령 관저는 그게 뽕잎이라고 표현하죠. 뽕잎. 그게 뽕잎이고 남산이 있는 그 산이 누에 모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산꾼이 와서 뽕잎을 따먹는 죽는 자리라는 해석이 풍수적으로 많았습니다. 무덤자리죠. 거기 들어가서 12.12 때 정승화 계엄사령관도 잡혀가고 잘 풀리지 않는 자리예요. 여기에 비하면 훨씬 더 길지가 청와대죠. 그런 얘기들이 이재명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덤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가 자기 집 주인인데 필기 도구를 내놓고 컴퓨터도 할 거 프린터도 없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그건 자기 집이면 자기가 해야지.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 저는 여기에서 이 정권의 성격이 뭔지 좀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합참으로 가서 지통실에서 작전 대비 태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화상으로 주요 지휘관들을 연결했는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확 찔러요. 이 양반이 이게 특징이죠. 왜 방첩사는 없어? 군 관계자들은 지금 작전 대비 태세 보고이기 때문에 작전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근데 일부러 쿡 찌르는 거죠. 이게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통수권자로서 통수권의 주요 부대장들을 취임식에 부르지 않았고 또 작전 대비 태세 보고를 받으면서 방첩사를 쿡 찌르는 거는 이제 군을 어떻게 다루겠다라는 그리고 너희들은 내란에 참여한 세력이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에 들어가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관을 황창 들이는 거는 이재명 유죄가 되는 사건들을 다 흐지부지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재판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밀어붙일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국민적 반발이 있을 거고 반발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방첩사는 왜 빠졌어? 뭐 하면서 또 리박스쿨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란 재판 등등을 확대하면서 치고 나가겠죠. 상당한 적폐청산 같은 분위기가 생기면서 그 압도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5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체제를 굳힐 겁니다. 국민을 내세워 통합을 하지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세력을 도려내기 위해서 정광석과 같이 내란몰이를 한다. 이것이 사상 최대 권력의 돌격입니다. 이 돌격을 지금 야당은 무력하게 막지 못할 겁니다. 언론도 막지 못할 겁니다. 국민들, 이재명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멍하니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변화가 오겠죠. 어떤 변화가 오느냐? 저는 국제정치가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이 다가갔을 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에서 통합했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대표적으로 방첩사, 리박스쿨.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정광석과 같은 내란몰이가 벌어진다. 사상 최대 권력의 돌격이 시작됐다. 이재명 방탄. 이재명 방탄을 해야만 좌파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준 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죄송합니다.